네. 신장식 변호사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와 함께 대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9639번님, 청와대도 압수수색 당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당하는 걸 못 본 듯합니다. 네, 우리 임은정 검사가 울고 있죠 지금. 네, 2903번님, 그럼 공수처는 누가 수사 견제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 박미경님, 이승호님 긴장하고 계세요. 황교익님 돌직구에 가슴 철렁하시죠? 네. 네, 그쪽 지금 시선을 제가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 신임 공수처장에 뭐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냐 제가 아까 질문했더니 우리 황 선생님께서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말을 하셔서 지금 엄청난 반응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반응인지 참 궁금한데요. 그리고 한국당 강효상 의원, 여러분들 그 한미 정상 통화 누설 혐의 기억하십니까? 불구속 기소됐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소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 있는데 혹시 신장식 변호사님 뭐 덧붙이실 말씀? 아니 사실 저는 이 사건 있으신가요? 보면서 네. 제일 안타까운 분은 그 통화 내용을 전달해줬던 형님 믿고 이야기했다가 네, 네. 외교관. 굉장히 크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외교관 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이게 웬 난데없는 네. 예, 그런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소 이게 한미 정상 간의 이게 비밀이잖아요. 국가 비밀인데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이야기를 바깥으로 한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요. 의원들이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올 한 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사건들 무엇이 있는지 대담이 뽑은 2019년 사건 인물 탑3를 결정해봤습니다. 김영선 기자가 첫 번째 소식을 좀 들려주시죠. 예. 네, 어떤 첫 게 번째 사건은 네. 그 말이 많고 아주 탈도 많았던 버닝썬 사건인데요. 버닝썬 사건. 네. 네.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면 그 처음엔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랬죠. 예, 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손님 김모 씨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찰이 클럽 직원을 체포한 게 아니라 이 김 씨를 오히려 체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알고 더 파고 보니까 클럽의 어떤 어두운 이면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랬죠.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뭐 불법 촬영, 거의 범죄 백화점 수준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거 말고도 이 경찰과의 강남 클럽 그리고 연예계 간의 유착이 이제 밝혀지면서 버닝썬 사건을 넘어서 버닝썬 게이트까지 이어지는 네. 게 됐고요. 그때 보면은 연예계를 사실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떠나게 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빅뱅의 승리, 그렇죠.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거물급이었고 다만 이 상대적으로 경찰 유착 측면에서는 네네. 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총경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는데 네. 지금 일단 자기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어서 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뭐 일단 뭐 승리나 정준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근데 이 버닝썬 사태에서 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 실제로 이 클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 문제, 네. 그리고 또 너무 뭐 심각했죠. 불법 약물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그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뉴스에 나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성폭력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뉴스가 한 번도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뭐 이른바 이제 부잣집 자제들 뭐 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이번 그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명 그 정주현 단톡방 올해 5대 공익 신고 사건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이 5대 공익신고 사건 중에 하나로 이 사건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라는 게 이 단톡방 안에 멤버들이 이 여성을 성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강제로 약물을 일종의 주입해서 네네.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을 하고 또 그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서로 이제 돌려보는 좀 그런 행위를 했던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올해 이 5대 공익 신고 사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익위에서도 네, 네네. 5대 공익 신고. 황 선생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끔찍한 사건이라서요. 이게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현실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상류층들의 마약, 성폭력,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타락한 그 한국 사회의 상류층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걸 그 젊은 청소년들한테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이 사건이 막 노출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불편했어요. 네네네. 이런 대한민국이 그렇게 밝은 사회가 아닌 듯한 게 사실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대담대담이 뽑은 2019년 사건 인물 탑3 중에 두 번째는 신장식 변호사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뭐 기사량으로 보면 탑 10인데요. 네. 흔히 2019년 이 결국 마지막 날 오늘까지도 예, 오늘 결국 불구속 기소해서 공소장이 청구돼 공소장을 이제 제출했는데요. 네. 조국 사태. 뭐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검찰 사태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게 아닌가. 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네. 예.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느꼈던 박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 내지는 제도화된 불공정의 문제라고 하는 화두를 큰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가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나는 빈 그릇 주고 저쪽에서는 갈비 뜯고 있으면 야 이거 밥상 재조정해서 서로 좀 공평하게 나눠 먹자라고 하는 이제 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밥상 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뭐 미친 개가 확 밥상 위로 와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이럴 때는 밥상 내부에서 이 공정하게 밥그릇 조정하는 거는 네. 조금 뒤로 미루고 여기부터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 아니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정말 검찰개혁 오랫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별 관심이 없으셨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검찰의 민낯 검찰 정치가 어디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한 가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네. 국민들이 직접 봤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졌다. 네. 예.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나서서 뭐 대응책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그나저나 오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상근 기자, 간략하게 혐의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거 적용된 혐의만 읽어도 꽤나 긴 시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어쨌든 네. 이 적용된 혐의가 이 자녀 위시 비리 그리고 장학금 부정 수수, 이 사모펀드 비리, 뭐 증거 조작 의혹 등 11가지입니다. 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뭐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업무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이 증거 조작 관련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네. 와. 신장식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질문을 하죠. 뭐 이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본 거잖아요. 네.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 그런데 이 장학금이 그 전에 2016년부터 쭉 오던 그 장학금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그 같이 피의자로 같이 피고인으로 그 부산대 노중환 교수인가요? 이제 네. 노환중. 노환중 네. 교수도 같이 공소장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동시에 공범으로 뇌물 공여하고 공여로. 부정청탁법 그 위반으로 해서 같이 이게 됐는데요. 이분이 대단하신 거죠. 서울대 교수인 조국이 나중에 나를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걸 다 알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민정수석까지 할 거예요. 예, 민정수석하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서 나를 부산 의료원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야. 라고 하는 이 해안을 가지신 분인 그걸 거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알고 장기 투자의 네. 관점에서 노한중 교수가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거를 맨 앞에 보통 뽑아서 얘기를 쓰는데 네. 그러면 이게 뇌물죄라는 게 개인 비리였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아서 큰 대가를 준 것 같은 인상을 주게 하는 죄명 구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왜 그 아들이 시험 보는데 온라인 시험 보는데 그걸 대리시험, 네. 대리시험 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 정말 인터내셔널합니다. 외국 대학교 업무 방해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네. 이거 지금 제가 뭐 확인을 해보니까
뭐 법정에서도 한번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네. 취재한 바로는 오픈북 시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오픈북 시험이라면 옆에 구글링을 하든 옆에 책을 펴놓고 보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든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공소장에 기재를 했다는 거는 나머지는 사실 정경심 씨 재판에서 다 공범으로 네. 된 거라서 조범동 앞으로 진행될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재판 그다음에 정경심 씨 재판에서 진위 여부가 좀 가려질 텐데요. 어쨌든 조범동 재판이나 정경심 씨 공판 준비기일 재판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는 검찰의 대전제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네. 그 재판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좀 지연시킬 것 같아요. 네. 총선 지날 때까지 계속 맞아요. 이 얘기가 회자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12개의 그 혐의를 기소를 한 것도 그 재판을 길게 가져가자는 이런 의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2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황새가 그 멸종 위기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이 맥락이죠? 황새가 네.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네. 뿌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휘휘 져요.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네, 네. 그 물론 물고기가 많을 때는 이 사냥법이 괜찮아요. 네. 근데 물고기가 없을 때 지금 조국 교수의 것처럼 별로 뭐 혐의를 씌울 만한 게 별로 없어. 이럴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휘저놓는 검찰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냥 하나 걸려들어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황새 이게. 낚시법. 그렇죠. 네. 멸종해요. 그렇죠. 검찰도 멸종할 변호인단이 겁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라는 얘기도 하겠죠. 예. 네. 투망식 수사. 근데 알겠습니다. 황새 낚시법이 훨씬 또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신선하네요. 투망식 수사라는 말보다는.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가 뭘까요? 네, 황새에 이어서 멸종 위기종이 하나 더 나타났는데 네. 일본 맥주. 아, 일본 맥주. 네. 지난 7월 이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해서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좀 비이성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맞섰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랬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일본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거의 제로 상태 아닙니까? 뭐 수십 분의 1, 뭐 수백 분의 1 상태로 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고, 뭐 그리고 일본의 또 유명 의류 브랜드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결국 이제 그 CEO까지 사과를 하게 만든. 네. 물론 그 사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지만요. 네. 어쨌든 뭐 그랬고, 그 일본의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객 급감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때요? 그 노제팬 운동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김영선 기자? 저는 사실 기존의 이제 전례상으로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어서 이번엔 어떨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3.1운동 100주년 이런 역사적인 시점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일제 강주동원 피해자들의 이 소송 문제가 사법농단이라는 굉장히 큰 스캔들하고 연결되면서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조명도 다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요. 2019년을 되짚어 봤고요.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각자 2020년 새해 듣고 싶은 희망 뉴스 헤드라인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내가 듣고 싶은 헤드라인. 먼저 어떤 분이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상 네. 기자. 헤드라인을 뽑아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치킨 프랜차이즈 닭 3kg 닭 3kg 가자. 3kg 유통으로 결정. 그거 멋진데요? 네. 이야. 오늘 와. 닭 시키시고 다들 달아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황 파티에 선생님. 꼭 초청하겠습니다. 네, 네. 황 선생님, 네. 조국 전 장관 무죄. 아, 그걸 헤드라인으로 듣고 공수처장 취임 아니고요. 싶다. 공수처장. 그것도 먼저. 알겠습니다. 김영선 기자는요? 가장 듣고 싶은? 내일신문 식용캡 정격 고체. 그거 진짜 해야 돼요.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요. 지금 4년째.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뽑은 헤드라인은 네. 세월호 가족들 여한 풀었다. 아, 예, 이런 그렇죠. 기사가 아, 너무 있으면 좋네요.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따뜻하다. 네. 저는 개헌안 본격 토론 시작. 개헌. 개헌선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실제로 원래 이 정권 초기부터 하려고 했던 대통령 공약이었죠. 하려고 했던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거기서 핵심은 개헌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만 대주시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만.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사실은 국민으로 시작되는 이 헌법안이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좀 폭넓은 더 또 이 품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신장식 변호사,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더 건강하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